안녕하세요. 이번에 라떼 레뮤제는 말이야 라는 강연을 진행하게 된 레뮤제 오비 진기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강연은 레뮤제의 역사에 관한 강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뭔데 레뮤제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제 스펙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레뮤제를 7학기 동안 활동을 했어요. 네, 뭐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스펙 하나만 있습니다. 어쨌든 2015년부터 이제 저는 활동을 해서 2020년도까지 활동을 했고 1학년 1학기 때 들어와서 4학년 1학기 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네, 좀 길죠. 근데 좀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도표로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레뮤제가 있었던 연도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제 대학생활 연도입니다. 그래서 레뮤제는 2009년에 만들어졌고 2022년에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총 14년 된 동아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2015년도부터 활동을 했고 지금까지 레뮤제를 지켜봐 오고 있으니까 총 7년이라는 시간을 레뮤제를 지켜본 게 됩니다. 그러니까 14년 중에 7년을 봤으니까 저 정도면 이제 레뮤제 역사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겠죠? 네. 뭐 물론 저보다 더 오래 활동하시고 저보다 더 레뮤제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저도 레뮤제 관찰자 중에 한 명으로서 역사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강연 순서를 먼저 얘기를 하고 갈 건데요. 첫 번째로 라떼 아닌 레뮤제라고 해서 제가 없었을 때 레뮤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없었을 때 레뮤제에 있었던 큰 사건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라떼 레뮤제에서 제가 있었을 때 레뮤제 그래서 어떤 활동들, 강연 외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라떼 아닌 레뮤제는 아무래도 제가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명균 레뮤지장과 권현우 레뮤지장의 블로그를 좀 참고를 했다는 점 그리고 레뮤제 홈페이지를 참고를 했다는 점 알고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뮤제는 처음에 잡담이라는 모임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잡담에 처음에 이명균 레뮤지장과 권현 레뮤지장 그리고 어떤 다른 한 분, 제가 성함을 모르는 다른 한 분이 공모전에서 맨 처음에 만나서 전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에 이제 지식과 경험에 관해서 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잡담이라는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 세션당 3회의 강연으로 총 6번의 세션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주로 강연 연사자들은 이분들의 이제 지인들을 통해가지고 약간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열의가 넘치시는 분들을 통해서 강연을 진행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다른 한 분이 해외로 유학을 가시고 그리고 강연 연사자분을 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잡담이라는 모임은 최종적으로는 없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권현우 레뮤지장과 이명균 레뮤지장께서 레뮤제를 이제 사회적인 기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잡담에서 사용한 그 플랫폼을 가지고 레뮤제 강연박물관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요걸 만들어 가지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번 내보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선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레뮤제라는 명칭과 레뮤제 로고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레뮤제 명칭은 모두 다 아시니까 좀 설명을 생략하고 레뮤제 로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레뮤제 로고는 이제 이명균 레뮤지장께서 자기 아시는 디자이너분에게 이렇게 리퀘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로고를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강연자와 소외계층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딱 로고만 봤을 때 기부를 하는 기업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트 모양과 지식이라는 약간 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최대한 단순한 로고였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리퀘스트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로고사안 A와 로고사안 B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로고사안 B가 채택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 리퀘스트를 보고 나니까 이제 이 로고의 뜻이 좀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트 모양이고 여기 소외계층과 강연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뭐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는 이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떨어졌지만 이게 과연 진짜 안 되는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구심에서 레뮤제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기획서를 같이 쓰셨던 6분이서 이렇게 창립 멤버로 해서 레뮤제라는 동아리를 만들었고, 근데 6명은 좀 동아리라고 하기에는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뭐 이제 길을 가다가 뭐 아니면은 발표 과제로 레뮤제 기획서를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레뮤제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여기 2010년에 활동 사진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초기 회원으로 이제 모집이 되신 거죠. 이렇게 동아리가 생겼지만 처음에는 동아리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방을 얻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한 것 같은데 제가 그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고 권현우 레뮤지양의 블로그에서 이런 말이 있어서 좀 인용을 해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동아리 연합회에서 좀 이제 시간 착오 같은 게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동아리방을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처음에 얻고 나서 청소도 하고 그리고 보사도 지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동아리방에 애정이 가득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그냥 들은 소문이지만 어디까지나 소문이지만 처음에 동아리방을 얻었을 때 크기가 지금 동아리방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이제 동아리와 풋살 경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4층의 구석자리에 있는 넓은 동아리방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소문이라 제가 출처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동아리방도 얻었고 동아리가 이제 좀 안정이 되었지만 근데 그 당시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레뮤제는 강연을 하고 나면 강연자에게 5,000원씩을 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인 돈의 절반을 레뮤제 동아리에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동아리가 굴러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돈이 모자르니까 이제 절주 동아리 공모전이라는 것을 2010년도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에 300만 원을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좀 넉넉하게 잔고가 쌓인 상태에서 이제 뭐 카메라나 소파 이런 것 등을 좀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뮤제가 초기에 생겼을 때에는 이렇게 3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G, 펀, 인 이 3가지 프로그램이었는데 G 프로그램은 이제 전문 지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G라고 안 부르고 그냥 강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여행이나 어떤 노는 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MT나 소풍 같은 걸로 이제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9년도까지는 그냥 인 프로그램으로 계속 불리다가 지금은 이제 컬처 프로그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레뮤제가 탄생하고 많은 좀 활약들이 있었는데 제가 모두 가져올 수는 없어서 외부 강연 활동들만 이렇게 쫙 가져와 봤어요. 굉장히 외부 강연 활동이 많았죠. 네, 2012년도 거까지만 가져왔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또 눈여겨보셔야 할 게 2011년에 TEDx 건국이라는 외부 강연이 있었어요.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TED에서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서 굉장히 크게 열었던 외부 강연이었기 때문에 네, 되게 큰 강연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오니까 시간 되시면은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2017년에는 동아리방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2017년도 전에 있었을 때 동아리방은 되게 페인트 칠도 좀 많이 벗겨져 있고 그리고 곰팡이도 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동아리방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리모델링을 할 때 아무래도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레뮤제답게 우리 동아리방이 달라졌어요 공모전에 이제 나가가지고 지원금을 받아서 동아리방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직접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신 건데 근데 제가 이 당시에는 군대에 있었어서 이걸 돕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과정도 모르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동아리방에 있는 모든 가구를 빼고 그리고 페인트 칠도 2겹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구를 또 집어넣고 하느냐고 하루 왼종일 작업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2020년에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업 같은 것도 다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동아리방도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동아리원들 간의 교류가 많이 줄었는데요. 이때 이제 제가 2020년 1학기에 컬처 팀장이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바로 시작된 때여가지고 막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20년도 1학기에는 활동을 아예 안 했습니다. 신입회원도 안 뽑고 아무런 강연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 2학기가 됐을 때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다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전 학기에 회원을 안 뽑은 바람에 회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학기 때는 굉장히 인원이 적었어서 좀 레뮤즈가 좀 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지만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거나 아니면은 미리 녹화된 강연을 하는 등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를 한 덕분에 지금 이렇게 다시 레뮤제가 활성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역대 큐레이터를 제가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제 기억력과 홈페이지에서 참고도 하고 네,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지금 큐레이터이신 김민지 레뮤즈 양은 무려 22대 큐레이터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19대 큐레이터도 계시고 그리고 10대 큐레이터도 계세요. 네, 제가 굳이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하지만 네, 제 강연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2대, 3대, 4대, 5대 그리고 21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을 다 만나뵀어요. 네, 대단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석으로 나와 있는 11대랑 14대는 큐레이터 후보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컬처 팀장이나 어드민 팀장, 펀 팀장 분들이 돌아가면서 큐레이터 역할을 좀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라떼 아닌 레뮤즈, 네, 제가 없었을 때 레뮤즈는 끝났고요. 이제 제가 있었을 때 레뮤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제가 딱 처음에 입학을 하고 새내기 시절 15년도에서 16년도 1학기까지 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복학생 시절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두 시기가 시간적으로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느낌이 좀 많이 달랐어요. 많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달랐어요. 그래서 2015년 새내기 시절 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원수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보다는 좀 적어요. 그때 당시 30명보다 좀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비활동 회원분도 좀 프로그램에 많이 참가를 해주셨고 그래서 인원이 많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맞춰져서 진행이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새내기여서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게 든든한 선배 레뮤지양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할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하는 사회생활이었는데 이렇게 든든한 선배들을 만나가지고 좋은 경험만 하면서 사회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복학하고 나서는 인원수가 좀 많이 줄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20명 안쪽, 바깥쪽 거의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근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제 계획된 프로그램 말고도 좀 즉흥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냥 카톡방에서 오늘 시간 되는 사람 해서 만나서 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잦았습니다. 그리고 융통성 있게 좀 규칙들이 좀 적용이 됐고요. 이때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만약에 레뮤즈를 제가 안 했다면 이제 심심하게 복학생 생활을 보냈을 텐데 레뮤즈를 한 덕분에 제 2의 대학 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시기가 좀 분위기가 달랐다는 점 또 참고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나올 라떼 레뮤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레뮤즈를 들어가게 된 건 신입생 강연회를 보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신입생 강연회가 근데 지금은 없어서 뭔지 잘 모르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신입생 강연회는 레뮤즈의 신입회원을 뽑기 전에 아예 학기 초반에 이렇게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아래 가려서 안 보이시려나?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요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었었는데 보니까 되게 막
그 신입생들한테 되게 구미가 당기는 그런 주제들이죠. 네, 그래서 신입생들이 보시면은 되게 많이 오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마 여기 중에 저도 아마 껴있을 것 같은데 이때 이렇게 보고서 레뮤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입생 강연회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8회만 개최가 되었어요. 조금 안타깝지만 2019년부터는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입생 강연회가 되게 좋았던 게 레뮤제 홍보도 되고, 그리고 강연자는 외부 강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MT인데요. 역시 동아리 활동하면은 MT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이 사진이 제가 2학년에 갔었던 MT 사진입니다.